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이번 캐스트는 좀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제 컨텐츠 소개예요. 월간지에 대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컨텐츠 소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니지 대놓고지 광고성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뭐 수험 생활에 뭐 도움이 되는 빛과 소금이 같은 이야기를 해준다거나 뭐 썰 풀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알아주고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월간 조정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내가 사실은 딱 여러분들 그 겨울방학이 시작하는 시기랑 맞춰서 발간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학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던데 일반적으로 1월 한 2주차 들어갈 때 한 7일쯤 1월 7일 금요일 정도부터 방학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방학 시작한 직후부터 배송이 되도록 하려고 날짜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게 1월 10일자로 입고돼서 판매가 시작이 됐어요. 월간 조정식인데 표지는 이제 이런 컨셉으로 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내 책을 세로로 세워놨을 때 있는 모양을 이제 책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은 이런 건데, 이번 월간지의 가장 큰 컨셉은 이겁니다. 여기 제목 봐봐. 수험생 필수템. 수험생 필수템. 작년에도 사실은 월간지를 많이 팔았어요. 많은 분들이 사주셨고 이걸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어. 사실 작년뿐만 아니라 그 전년도에도 뭐 EBS 컨텐츠로서 계속해서 월간지를 많이 사셨었는데, 그 작년부터 EBS 연계가 완전 폐지됐잖아. 작년부터 완전 EBS 연계가 폐지되고, 그거 혹시 몰랐으면 알아두셔야 해. 혹시나 이제 올해 처음 고3 되신 분들, 학교 내신에 EBS 들어가는데 EBS 연계가 어떻게 되나요? EBS 연계는 완전 폐지. 그러니까 사실 뭐 간접 연계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장에서 큰 도움 되는 거 아닙니다. EBS 연계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EBS 연계가 완전 폐지되면서 월간지나 주간지 같은 학습 구성을 내가 자작 문제를 중심으로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야. 근데 자작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제작 단가가 들잖아. 그죠? 아니, 생각 한번 해봐봐. 매일 풀 수 있는 문제를 한 8개월 정도씩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내가 혼자서 어떻게 다 만들겠어? 솔직히 그렇잖아. 나도 수업도 해야 되고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개정도 계속 해야 되고 내가 문제를 다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받으려면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또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연구진들을 모셔오려면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항상 내가 수업 때 얘기를 하지만 최저임금 받는 건 최저만큼만 일하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저는 항상 문제 제작해주는 컨텐츠 제작자분들도 모셔올 때 업계에서 최고액의 대우를 다 해드려요. 무조건. 혹시나 이 캐스트 보시는 분들 중에서 문제 제작 능력이 있으신 분들, 우리 연구실에 바로 연락 한번 줘보세요. 우리 정말로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 좀 문제들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사실 문항 제작 단가들이 좀 비싸질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비쌌죠, 월간지가. 그래서 거의 한 17만 원 가까운 돈으로 전체 풀세트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올해 내가 좀 고민을 좀 했단 말이야. 야, 이거 그냥 아예 수험생 필수템으로 자리 잡아버리자. 그래서 좀 문제도 만들어놨는데, 아니 진짜 문제 퀄리티 좋거든. 그러니까 좀 옛날 말이긴 한데 정말 문제 퀄리티가 오지고 질있고 렛있고 막 해요. 미안해, 이런 옛날 말 써서. 근데 진짜로 문제 퀄리티 좋단 말이야. 근데 이렇게 문제 잘 만들어 놓고 컨텐츠를 소비하는 층이 너무 적으면 나도 좀 속상하잖아. 그래서 올해는 아예 모든 수험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해서 가격도 대폭 낮췄어. 건당 한 12,000원 정도 가격인 셈인데 8개를 다 합쳐서 96,000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돈이죠. 그렇게 좀 구성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봐봐. 당연히 선생님 그러면은 추가 배송비가 있나요? 아니, 배송비는 언제나 그랬듯 내가 쏩니다. 배송비는 내가 쏩니다. 그러니까 교재비에 그냥 배송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사실 교재비 배송비만 해도 매년 이거 수억이 깨지는데 자꾸 뭐 돈 얘기 그만 좀 하고, 어쨌든 요번에 월간지의 메인 컨셉은 뭐? 수험생 필수템. 여기서 필수템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 일단 첫 번째,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볼만한 퀄리티의 문제다. 두 번째, 가격적으로도 좀 접근의 문턱을 많이 낮춰놨다.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럼 이제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될 퀄리티로서 이제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보면 일단 독학용 문제집으로 만든 건데 포인트는 이거, 포인트. 여기. 자작 문제로 좀 구성을 해놨어. 자작 문제로만.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EBS 연계가 사실상 폐지됐단 말이야. 그러면 EBS 교재로 공부하기도 조금 그렇고, 너 도대체 이제 뭘로 공부할래, 이거 뭘로?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죠. 기출로 공부를 좀 해볼까? 그죠? 어쨌든 기출은 봐야 되니까
좋단 말이야. 좋아. 기출은 굉장히 좋은 컨텐츠죠. 당연히. 아니 평가원이 문제를 잘 만든다 못 만든다를 떠나서 당연히 우리가 치는 수능이라는 게 평가원이라는 곳에서 만든 시험이니까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만큼 우리가 공부하기 좋은 문제가 어디 있겠어. 이 평가원 기출은 꼭 봐야 된단 말이야.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기출은 평가원 기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거든. 여러분들이 수능의 역사를 다 알 필요는 없으나 이 절대평가 시대의 기출과 그 전에 상대평가 시절의 기출은 확실히 좀 문제의 결이 좀 달라. 그러니까 네가 기출을 본다고 해봐야, 끽해봐야 볼만한 기출은 절대평가가 도입된 이후에 18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2학년도 이 정도까지의 기출을 보면 기출은 다야. 그럼 봐봐. 5개년이거든? 5년이잖아. 18학년도에서 22학년도. 설마 여기 22에서 18을 빼서 4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5개년이면 5개년. 있잖아. 18, 19, 20, 21, 22. 5개년인데 이 세트 수로 따지면 이게 5개년에 평가원에서 만든 문제는 사실 1년에 3세트밖에 없잖아. 6평, 9평 수능. 3세트씩. 이렇게 잡으면 총 15세트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15세트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 아닐까 싶지만 너는 그걸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라고.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한 적은 없지만 모의고사는 쳐본 적 있을 거 아니야. 모의고사 쳐보면 글의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나 필자의 심경을 물어보는 문제나 아니면 도표 문제,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사실 이런 문제들이 기출을 막 분석해가면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크게 있지는 않잖아. 영어 등급이 한 3등급, 4등급 정도만 나와도 스르륵 읽다 보면 답이 나오는 문제들이란 말이야. 그런 걸 빼고 나면 실제로 기출 한 세트당 좀 유의미하게 네가 풀만한 문제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깨봐야 한 14문제, 15문제 정도? 그 정도가 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넉넉 잡아서 기출 한 세트당 풀만한 문제가 한 15문제라고 쳐보자. 그러면 네가 1년 동안 풀 수 있는 기출의 숫자가 조금 답이 나올 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계산을 할 줄 알죠? 이제 225개가 나옵니다. 225개. 집에서 계산해 왔어요. 드립 친 거잖아. 225개의 문제 정도가 나온다고. 그러면 225개의 문제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나? 아니잖아. 딱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단순히 이제 진짜 편안한 계산, 편안하게 계산을 해보더라도 하루에 하나 정도씩만 문제 풀어도 다 풀 수 있을 정도 분량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수험생활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출만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건 확실히 좀 약해. 기출만으로 수능을 대비하는 건 확실히 약해. PD님도 느낌 오시죠? 그죠? 이것만으로 공부를 다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있잖아. 이 수능을 이미 쳐본 N수생들은 더 잘 알 거야. 그리고 올해 처음 수능을 치는 친구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네가 인싸라면 미안해. 아싸 친구들 미안해. 주변에 있는 선배나 선배들이 있다면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라고. 찍다 보니까 더워가지고 좀 벗을게요.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수능이라는 게, 영어라는 게 트렌드가 조금 변하고 있다는 얘기도 조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 캐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길게 말할 건 아니지만 수능의 트렌드 약간의 변화들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EBS 연계가 폐지되다 보니까 좀 그래서 묻는 결들도 좀 달라지고 지역적인 정보들은 좀 덜 물어보고 이런 변화들이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까지 다 감안을 해보자면 단순히 기출만 푸는 걸로는 불충분하다 이거야. 기출이란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굉장히 좋은 양질의 컨텐츠이긴 한데 이것만 하기에는 좀 학습 분량으로는 좀 불충분하다는 거지.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구성한 게 뭐냐면 이 자작 문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야. 자작 문제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고. 자, 기본이 이렇게 되거든. 자작 문제를 뒤에서도 또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네 문제씩 매일매일 풀 수 있는 세팅으로 구성을 해놨어. 매일매일 4문제씩 풀 수 있는 세팅으로 구성을 해놨고 요거를 일주일 중에 6일 동안 풀 수 있도록 구성해놨어. 6일 동안. 됐지? 그럼 일주일에 몇 문제? 24문제를 푸는 거야. 일주일에 24문제를. 됐지? 보통 그래서 한 달이 4.5주 정도로 구성이 되는데 요거를 내가 4주간 풀 수 있도록 해놨어.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몇 문제? 96문항. 됐죠? 96문제. 전부 다 집에서 계산해 온 거예요. 됐지? 요게 한 호 분량의 문제입니다. 한 회 분량의 문제.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수 진짜 꽤 많지. 문제수가 정말 꽤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문제수가 진짜 꽤 많아. 이게 1회분이에요. 1회분. 요거를 내가
8회 분량으로 준비를 해놨단 말이야. 8회 분량으로. 느낌 딱 오지? 자작 문제만 거의 800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자작 문제로만 800문제를. 사실 이 정도 분량의 컨텐츠들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절평 영어에서는 그 새로운 컨텐츠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좀 힘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쉽지 않아요. 저같이 이제 똥배짱으로 컨텐츠에 돈 쓸 수 있는 사람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구성을 좀 해놨어요. 다시 수험생 필수템의 컨셉으로 가격은 좀 낮췄지만 확실히 공부를 할 수 있을 만한 양질의 컨텐츠를 주자. 기출만으로는 좀 불충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있잖아.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궁금증이 있어야지. 그럼 넌 네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네 문제 유형은 도대체 뭐니? 그 다음 아니 일주일이 7일인데 뭐 6일만 하면은 나머지 하루는 뭐 해? 무슨 우리가 천지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는 쉴 거야?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컨셉은 뭐냐면 매일매일 다른 유형의 문제를 좀 풀도록 하자 이거지. 매일매일 다른 유형의 문제들을 좀 풀도록 하자. 그래서 구성을 어떻게 해놨는지 내가 좀 보여줄게. 봐봐. 매주마다 같아. 데이 1에는 대의파. 이게 예비 고3 친구들은 잘 모른다. 아직 너네 공격 고3 된 거 아니니까. 예비 고3 친구들은 대입학이라고 하면 주제 제목 요지 문제 얘기하는 거거든. 뭘 그걸 공부를 해 라고 하겠지만 N수생 친구들은 알아요. 이 고3이 돼서 보는 평가원 문제에서 주제 제목 요지 문제 안 만만하거든. 그치? 그래서 그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먼저 이제 좀 문풀기로 매주마다 4문제씩 풀 수 있도록 해놓고, 자, 그 다음엔 보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모의고사를 쳤을 때 조금 어렵다라고 할 만한 세팅의 문제들이에요. 밑줄 친 부분에 이미 보통 21번에 나오는 그거 어렵잖아, 그치? 빈칸.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그 짜증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순서 삽입. 그쵸? 이것도 사실은 요새 고1, 2 모의고사에서도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긴 했습니다만 진짜 고3이 되고 나면 순서 삽입이 어떤 경우는 빈칸보다 더 어렵기도 하단 말이야. 요거 풀 수 있도록 하고, 장문 독해. 이거 만만치 않죠?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3이 되고 나면 주제 제목도 어렵거든. 장문 독해 제목 들어가잖아. 거기에 밑줄 친 부분에 어휘의 문제까지도, 어휘의 적절성 묻는 문제도 쉽지 않잖아. 그렇게 쭉 풀 수 있도록 주 6일 구성. 그럼 7일째는 뭐 하냐? 어법 볼 거야, 어법. 그러니까 어법이라는 게 수능 영어에서 지금 약간 계륵 같은 존재이긴 하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론을 알고 있으면 무조건 맞춰갈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또 그 이론을 다 공부하기에 분량이 좀 많은 거에 어법이기도 하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떤 컨셉으로 가냐면 어법은 기출로. 근데 이 기출이란 게 뭐냐? 수능 문법이 다루고 있는 94학년도 1호로의 모든 기출들을 어법에 다 때려넣었어. 테마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쭉 풀면서 이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놨다고. 그렇게 해서 1주가 완성.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주 풀고 나면 4주 차에는 너네가 뭐 하냐? 종합적으로 문제 풀이 할 거야. 하프 모의고사로. 하프 모의고사 요것들을 섞어가지고 세트별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놨어. 요게 이제 자작 문제의 구성이라고. 됐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게 있지. 사실 컨텐츠에서 되게 중요한 건 당연히 양질의 문제 중요해. 양질의 문제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진짜로 좀 비용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문제 만들고 있어요. 사실 뭐 이게 우리가 그 출제진의 이름을 공개를 해버리면 더 뭐 여러분들한테 신뢰를 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민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얘기는 좀 아낀다 하더라도, 이 어느 정도냐면 여기저기서 다른 곳에서 문제를 출제하던 분들이 해가 갈수록 우리 쪽에서 문제 출제하겠다고 되게 많이 넘어와. 왜겠어?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는 비용 안 아낀단 말이야. 정말 문제 컨텐츠 좋아요. 근데 문제를 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다? 솔직히 얘기하면 문제 퀄리티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뭐도 중요해요? 해설력. 그렇잖아. 풀고 난 다음에 해설을 이해를 못하면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올해는 해설도 조금 강화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해설지 같은 경우에도 어휘 같은 거 그리고 꼼꼼한 해설 같은 걸 다 넣었어. 그거 그대로 살려놓고 요번에는 뭐 넣었냐? 꼭 알아야 할 구문. 요걸 넣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지문 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 글 전체의 내용이 좀 어느 정도 이해가는데 문장 하나 정도 해석이 막혀가지고 머릿속에 하얘져. 혹은 문장 하나가 좀 막 해석이 막혀가지고 내가 이거 제대로 이해한 건가 좀 스스로가 의심스러워.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매 지문마다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될 구문까지도 담았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을 내가 옆에다가 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 끝날 때 또 마무리 멘트로 정리를 좀 해줘야 또 우리 친구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이제 자작 문제로 컨텐츠를 구성을 해놨는데, 자작 문제. 자, 문제 어떻게 구성된다고? 유형은 대입학, 주제 제목 요지 문제.
밑줄 친 부분의 의미 문제, 빈칸 문제, 순서 찾기 문제, 문장 삽입 문제, 장문 독해 문제. 요런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요런 유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하루에 4문제씩, 하루에 4문제씩 6일 동안 풀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다. 됐죠? 참고. 자, 매번 7일차에는 기출로 어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 괜찮지? 요렇게 내가 이제 구성을 좀 해놨고, 자, 요것뿐만 아니라 해설 파트에 당연히 꼼꼼한 해설뿐만 아니라 구문에 대한, 핵심 구문에 대한 분석이 추가되어 있더라. 됐지? 요렇게 조금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정리가 다 됐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는 데이별 필수 어휘도 정리를 해놨고, 오케이? 유형별 접근법 당연히 좀 어느 정도 해놨지. 근데 이 유형별 접근법은 미리 얘기를 좀 할게요. 제 주간지 컨텐츠, 지금 이제 월간지 컨텐츠를 구입하는 학생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내 수업을 듣지 않거나 영어로 독학만 하는데 월간지를 구매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거든. 정말 그런 친구들도 많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내 수업과 내 방법론에만 입각한 접근법을 알려주는 거는 조금 보편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 그래서 최대한 보편적인 방식으로 유형별 접근법을 내가 소개를 해놨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해설과 오답 분석, 꼭 알아야 할 구문까지 다 넣어놓은 거지. 괜찮죠? 이렇게 이제 구성을 좀 해놨습니다. 요게 내 월간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올해 월간지의 컨셉은 뭐? 수험생 필수템. 왜 필수템이야? 기출만 공부하는 걸로는 좀 불충분한 학생들에게 누구보다도 제작비를 많이 투자한 양질의 자작 문제와 양질의 해설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니까. 됐죠? 그래서 내가 수험생 필수템이라고 얘기했다고. 올해는 또 거기다가 뭐? 제작 단가를 무시하고 그냥 가격 자체도 낮췄습니다. 너네 그거 알고 있냐? 올해 전체적으로 인강 선생님들 교재비가 좀 비싸졌을걸? 당연히 그런 게 종이값이 많이 뛰었어요. 코로나 들어오면서 이제 물가가 많이 세졌잖아. 종이값이 엄청나게 뛰어서 올해도 한 7% 정도 인상될 거래. 근데 저는 그냥 과감하게 월간지 가격 더 낮췄습니다. 딴 거 없어요. 참선생 그런 거 아니야. 난 참선생이란 말이 너무 싫어. 뭐 참선생이 뭐야? 참으로 할 짓 없는 선생이야?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많이 팔 거야. 문턱 낮춰서 모든 수험생들이 이거 필요로 하도록 만들 거예요. 오케이? 그만큼 자신 있는 컨텐츠로 자신 있는 가격으로 준비를 한 겁니다. 꼭 구매해서 풀어보시면 후회 없는 결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캐스트 말미에 하나 또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제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인 여러분들이죠. 군 장병 여러분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원해서든 원치 않으시더라도 뭐 어쩔 수 없어서든 모르겠지만 이렇게 추우나 더우나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덕분에 저 같은 사람들이 후방에서 편안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존경받으셔야 될 존재분들이에요. 존재이세요. 그래서 군대 가서도 혹시나 수능을 한 번 더 한 번 더 쳐볼까를 고민하시는 군수생 여러분들이 요새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군수생들 여러분들을 위한 또 월간지 무료 배포 이벤트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혹시나 이 캐스트 보는 친구들 중에 주변에 이제 군수생들 맘먹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꼭 한번 추천 한번 해봐주세요. 군수생들한테 이벤트도 좀 진행할 거니까요. 됐죠? 자, 어쨌거나 이렇게 월간지에 대한 소개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신 있게 준비했습니다. 누구보다 컨텐츠 제작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냈어요. 됐죠? 그리고 그 컨텐츠를 대한민국에 있는 수험생들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될 필수템으로 만들도록 가격의 문턱도 낮춰놨습니다. 지금 작년보다 훨씬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식의 월간지를 만나보십시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찍고 나니까 약간 홈쇼핑 같은데? 쇼핑몰 스테이 해야 되나?